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개강을 하고 난 다음에 4일째네요, 4일째. 월, 화, 수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과목들을 들어봤을 텐데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부동산 공시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처음 만나는데 제 얼굴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굴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제 웃는 모습은 1억 불짜리인데 그걸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면 참 좋은데 많이 안타깝네요. 그죠? 제 이름은 목희수입니다. 목희수. 요즘에는 뭐 잘 모르겠으면은 전부 다 컴퓨터 검색란에 이름을 치면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다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 만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딱 한마디만 딱 한다면은 내년 이맘때쯤 합격자 모임날 다 오시면 돼야 한대요. 합격 안 하고 싶습니까? 합격을 했으니까 합격자 모임날 오셔야 되잖아요. 맞죠? 네, 내일만 꼭 오세요. 저는 어저께 그 사랑의 연탄 나르기를 했거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는 과거에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좀 한 달 동안에 유익한 걸 한번 해볼까 이래서 사랑의 연탄 나르기라는 걸 올해 16년째 했었어요. 그는 이제 시험을 치고 난 분들이 제가 밴드에 그 매월 며칠 날 사랑의 연탄 나르기 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놓으면은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수험생, 그러니까 시험 33회 시험을 쳤던 분들하고 사랑의 연탄 나르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제가 밴드에 공지를 할 거거든. 그 사랑의 연탄 나르기 나를 때 한번 오셔서 봉사를 하면은 재밌지 않겠어요? 맞죠? 네. 자, 여러분들 휴대폰을 좀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휴대폰. 자, 휴대폰에 보면은 요즘에 밴드는 다 한 개씩 가지고 있거든. 밴드는. 그 밴드 검색란에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밴드 검색란에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 빨간색 이렇게가 정리의 달인 이렇게가 부동산 공시법 밴드가 떠야 안 떠요? 떠죠, 그죠? 부동산 공시법 밴드 하면 붉은색으로 표지가 나오는 게 있죠, 그죠? 이제 됐어요. 그러면 저는 있죠. 모든 자료들은 옛날에는 전부 다 카페에 올렸거든. 요즘에는 카페라면 컴퓨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휴대폰은 항상 손에 우리가 잘 때도 바로 머리맡에 두고 자잖아요, 그죠? 요즘에 휴대폰의 시대거든, 휴대폰의 시대. 그래서 자료는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 자료를 다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그걸 수락을 해야 되거든. 신청을 할 때는 꼭 이렇게 하세요. 자기 이름을 쓰세요. 실명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가입이 됩니다. 송년아 이렇게 쓰고 자기 이름을 쓰고 우리가 메가랜드잖아요. 그죠? 여기 메가랜드 이래 쓰면은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등업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등업을. 모든 자료는 여기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과목의 민계공은 중요한 과목이거든. 그러니까 내년 4월 달까지는 민계공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공시법을 그렇다고 해서 전혀 손 놓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휴대폰에 보면서 자료를 올려져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11월 7일 날 개강을 했죠. 그죠? 그러면 자료는 11월 7일부터 올라갔어요. 지금 이미 올라가서. 우리는 이제 목요일이니까 벌써 4개의 자료가 올라간 겁니다. 이걸 보는 시간은 몇 분 정도 걸리냐면은 길으면 10분이고 보통 5분 정도 분량이에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보는 겁니다. 보면서 낱말을 익숙시켜야 돼요. 낱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재척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그 재척이 무엇이지? 이거 있잖아요. 들어봤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부동산 표시 이러면 부동산 표시가 무엇이지?
권리 관계 이러면 권리 관계가 무엇이지 이런 낱말 뜻을 알아야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에 있는 올라 있는 자료를 보면서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낱말만 익숙시켜 가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푸는 요령은 5월달, 6월달에 가서 문제를 푸는 요령을 터득하면 되거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 보장반을 운영을 합니다. 합격 보장반을. 작년도에 한 3,0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매주 금요일 날 회원들한테 메일로 문제를 쏩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한 번에 10문제입니다. 그러면 금, 토, 일, 3일 동안의 문제를 풀고 그러면 1월 24시 전까지 문제 있죠, 문제. 정답 있잖아요, 정답. 그거를 저한테 다시 보내야 돼요. 그럼 제가 채점을 하겠죠, 그죠? 이걸 월요일 날 아침에 성적하고 해설하고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또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시험을 칠 때까지. 그럼 얘는 우리가 만약에 10개월이라고 친다면 공부하는 기간이 한 달에 4주라면 10개월이면 40번이잖아요. 그럼 10문제만 하더라도 400문제가 간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에는 모의고사를 또 쳐요. 모의고사. 그럼 모의고사는 24문제거든. 이걸 10번을 쳐. 그럼 240문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매월 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제 9월달, 10월달 8주가 나오거든. 9월달, 10월달 8주. 이때 또 8회 모의고사를 또 쳐요. 8회 모의고사를 또 쳐요. 그럼 8회이라면 그것도 약 200문제 정도가 돼요. 그러면 밴드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1000문제입니다. 1000문제. 우리가 이 한 과목당 150문제만 문제를 만들면 더 만들 게 없어요. 그런데 1000문제를 다룬다 이러면은 이게 반복해서 6번은 반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항상 공부를 시작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 공부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겸손. 합격의 지름길은 반복 학습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예요. 우리 학창 시절에 전부 다 공부는 잘했거든. 학창 시절에 머리하고 우리가 볼펜을 놓은 지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40년이 되거든. 그러니까 학창 시절의 머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학습. 그러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밴드 검색란에 자기 이름 쓰고 항상 실명을 밝혀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학원 있죠. 그죠? 그게 우리가 메가랜드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요게 PPT 자료가 나오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PPT 자료를 출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죠? 출력하지 마세요. 출력은 1월달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에는 기본을 배우는 것이거든. 이게 지금부터 출력을 하면 양이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그거를 시험 칠 때까지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하는 자료는 출력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출력할 때 미리 알려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 A4 용지가 있죠. 그죠? 이걸 한 장 한 장 출력하면 이 수천 장이 나옵니다.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 장에 사면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양면으로 하면은 8장이 되잖아요. 8장. 그럼 한 장에 8면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나중에 종이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월 달부터 출력을 합니다. 지금은 출력할 필요 없어요. 왜냐? 중복되는 게 많거든. 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 1월 달에 제가 이제부터 출력하십시오. 이러면 출력을 하면 돼. 됐죠? 네. 그러면 출력 여러분들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학원에서 출력해 줍니다. 주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출력을 하면 돼요. 제가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읽어봤어요. 평상시는 제가 잘 읽지 않거든. 읽어보니까
사투리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투리. 지금 사투리를 많이 쓰는 겁니까? 저는 사투리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제 수강생을 떠나서 명절 때 시골에 가서 이제 중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세배를 갔어요. 세배를 가는데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딱 첫 말씀이 너는 왜 그래 사투리를 많이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사투리 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껄껄껄 웃으시던데 선생님이 아마 그렇게 느끼셨던만은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사투리를 많이 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온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전 사투리 쓴 적이 없거든. 근데 학생들이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중에 미리 답 하나 해놓고 해볼게요. 우리 법을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결론은 정답을 찾아야 되거든. 그 정답은 있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벌써 하나는 맞다. 하나는 뭡니까? 틀리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럼 맞다는 뭡니까? O지. O. 틀리다는 뭡니까? X지. 맞죠? 네. 그럼 이거를 한글로 해볼게요. O, 이다, 이래 되지. 맞아? 그러면 X, 이다, 이래 되죠. 그럼 저는 이거를 O이다, X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투리냐 사투리 아니냐 이래 되거든. 그러더니 지금 줄여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O다. 오다 이러면 맞는 지문을 찾다. 맞다 이 말이지. 맞아요? 네.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X다 이래라면서 X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써볼 때 제가 표준말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근데 만약에 이리 놓을 때 오다, X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오다 이러면 맞는 말이냐? X다 이러면 틀린 말이냐? 이 말이거든. 이해했어요? 네. 오늘 하나 어렵게 들었어요? 네.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수강 후기를 계속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투리를 적응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사투리가 적응이 되고 나면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니, 게시판, 수강 후기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사투리가 많구나. 그래서 제가 한 2주 동안 주변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니까, 진짜 사투리가 있대요. 그럼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러니까, 말을 천천히 해. 천천히 하면은 사투리가 확 줄어든대. 그래서 좋다. 그럼 천천히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죠. 그죠? 부동산 공시법인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올해 있잖아요. 올해 33회 시험에는 공시법은 엄청 쉬웠어요. 엄청 쉬웠습니다. 공시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하나가 지적 파트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하나는, 자, 봅니다. 여기 자, 이렇게 볼게요. 하나는 지적 파트고, 하나는 등기 파트거든. 그래서 지적에서 12문제가 나오고, 등기에서 12문제가 나와요.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졌거든. 1장은 지적. 여기서 배우는 게 토지의 표시를 배웁니다. 토지의 표시. 여기서 시험 문제가 2문제를 냈어, 2문제.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있거든. 그 지적 공부에서 시험 문제는 4문제를 냈어, 4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자, 보세요. 1장, 2장, 3장, 4장 이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1장에서는 2문제를 출제를 했다. 2장에서는 4문제를 출제를 했다. 3장에서는 4문제를 출제를 했다. 4장에서는 2문제를 출제했다. 이래서 12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자, 등기 파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등기는 있죠. 5장으로 이루어졌거든. 등기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 1장에서는 출제를 안 했어요. 1장에서는 출제가 없습니다. 2장에서는 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럼 3장에 보니까 2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4장에는 6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5장에는 3문제를 출제를 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적은 고루고루 출제를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고루고루 출제합니다. 그러나 등기는 있잖아요. 등기는 주로 여러분들 벌써 1장, 2장은 있잖아요. 여기서 하면은 많이 나오면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시험에 출제 빈도가 엄청 낮아요. 근데 가장 높은 부분은 4장이거든. 4장은
권리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 권리관계가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소유권과 소유권 외, 그 소유권 외가 전세나 저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관계만 공부를 잘해두면 공부하기 아주 수월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총론이거든. 여기는 강론입니다. 강론. 그러면 총론이 되어 있어야 강론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학을 배울 때 총론이라는 것은 강론에서 언급되는 걸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 공부하는 것은 총론이고, 강론은 개개의 등기를 배우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요 개개의 하나하나의 등기를 배우는 건 강론이고, 총론은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배우는 게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을 알아야 강론을 아는 것이고, 강론을 알아야 총론을 아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한의말 할 때 짝입니다. 짝,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럼 오늘 올해 공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러면 이 축척 변경이 있거든. 여기 하나 제목입니다. 축척 변경할 때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세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한 제목에서 세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거든. 많이 나오면 두 문제를 출제하는데 축척 변경에서 세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가등기가 나오죠. 그러면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축척 변경하고 지목입니다. 지목.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등기에서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럼 여기서 가등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가등기가 두 문제를 출제를 했다. 여러분들 가등기가 뭐냐 이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임시로 해두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그럼 저는 나중에 가면은 이런 표현을 쓰거든. 가등기가 있다면 본등기가 있어요. 그럼 가등기는 약혼입니다. 약혼. 본등기는 결혼입니다. 결혼. 오케이? 그러면 약혼을 왜 합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하잖아요. 그럼 결혼을 안 할 바에는 약혼할 필요는 없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가등기에 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가 우리를 엄청 괴롭히는데 나중에 알고 나면 엄청 또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배우러 갑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지적은 고루고루 공부를 해야 된다. 등기는 나중에 여기에 3장, 4장, 5장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시험을 친 학생들의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적은 1입니다. 1. 등기는 5입니다. 5. 그 말은 등기가 지적보다 5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적은 막말로 말하면 3일간만 딱 공부하면 누구나 12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지적은 단순한 게거든. 근데 등기는 법률적 지식을 가져야 돼요. 법률적 지식을 가져야만이 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의 가장 기본은 민법입니다. 그러면 이 민법의 법률적 지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민법에서 갈라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등기법의 모법이 뭐냐? 민법입니다. 그럼 민법이 되면 등기법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민법이 되면 등기법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여러분들은 민계공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맞죠? 네. 그러면 그거는 1차 선생님이 알아서 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제 들어가 봅니다. 지금부터 있잖아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도 되느냐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하고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무조건 두 개로 딱 나누세요. 두 개로. 그럼 여기서 두 개로 나누어졌죠. 하나는 사람이지, 하나는 부동산이지. 맞잖아요. 두 개로 딱 나눕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게 남자 아니면 여자지. 맞죠? 네. 그럼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러면 홀수 아니면 짝수잖아요. 토지 아니면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는 걸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 사람이. 그럼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저를 보고 저를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뭐가 궁금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저 사람
이름이 무엇일까? 이거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죠. 이 주민등록번호가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나이입니다. 나이. 나이가 궁금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게 주소죠, 그죠? 주소. 그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럼 이거는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법학에서는 이게 한 개입니다. 그럼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목희수가 있지. 맞죠? 그럼 대한민국의 목희수는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목희수는 4명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주소죠.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거든. 그럼 여기 100번지에 사는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답다 있지. 그럼 그 주소는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런데 700, 123, 1234, 567 이건 주민등록번호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의 제가 갖고 있는 번호는 대한민국에 몇 개? 하나. 그럼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는 주민등록번호가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법학에서는 이게 한 개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름을 써라 이러면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1970년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970년생. 자, 합니다. 믿을 수 있답다. 자, 1970년생. 자, 1970년생 믿을 수 있답다. 아, 괜찮습니다. 야단은 칩니다. 믿을 수 있답다.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 민증 까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지금 이게 답이에요. 민증 까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싶으면 민증 보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자 글자를 봅니다.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입니다. 근데 법학에서는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등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이걸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가장 축소시킨 게 주민등록증이고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등본. 주민등록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다. 주소를 알고 싶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싶다. 이래 하면은 이거 보면 됩니다. 근데 법학에서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 주민등록 등본이에요, 등본. 그러면 당신이 진짜 1970년생이라면 주민등록증 보자, 주민등록 등본 보자, 가족관계 증명서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지. 맞죠? 네. 그러면 몫이 좋은 곳에 땅을 발견을 했어요. 자, 정리합니다. A라는 사람이 와서 소유자라고 했어. A라는 사람이 와서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 믿을 수 있답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토지가 내 거다 이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건 못 믿습니다. 두 번째, A라는 사람이 와가 이 땅의 면적은 100제곱이라고 했어. 그 면적을 믿을 수 있냐? 그럼 못 믿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했거든. 그거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어요. 맞죠? 네. 이럴 때는 그냥 등기소 가서 그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은 그 부동산에 소유자가 등록돼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 토지의 경계,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했거든. 그럼 경계가 어디인지, 이 토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구청에 가서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안 맞다? 맞지? 맞아요? 자, 이제 계속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신기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 합격을 했다면 개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몫이 좋은 사무실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다면 그 건물을 살 수 있지. 이게 매수지, 매매지, 매매. 아니면 그 건물에 전세를 들어갈 수가 있지.
맞아요? 네. 그럼 A라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왔어. 아, 이거 내 건물이다. 왔어. 그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다음에 이 건물의 면적은 100평이다. 우리 100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그 믿을 수 있냐? 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 부동산 깨끗하다고 했어. 그럼 깨끗하다고 했다는 말은 혹시 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 탁 떼보면 모든 게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러면 결론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되는 거예요.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 있잖아요, 뭐기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해가 개업을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화분을 보냅니다. 여기 저는 개업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개업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네, 꼭 합격해가 개업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탁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이 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부동산이 뭐냐 이러거든. 여러분들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말로 이야기하면 머뭇거립니다. 그럼 이걸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 말. 그러면 토지는 토지입니다. 정착물은 땅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건물입니다, 건물. 여러분, 건물은 땅하고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붙어 있대요. 그 다음에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 있죠? 나무는 땅하고 붙어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그 정착물은 건물과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나무는 배우지 않습니다. 나무는 수목이라고 그러거든. 그거는 임목이거든. 그래서 그는 임목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법에서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그냥 토지와 건물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공시가 나오거든. 이 공시는 알려주는 게 공시입니다. 알려주는 게. 공시와 유사한 글자는 공고입니다. 공고. 여러분들 아파트에 반상회를 한다. 그럼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이걸 주민들에게 알리잖아요. 그럼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잖아요. 그게 알리는 게 공고입니다. 공고. 그러면 공시가 공고와 뜻이 같아. 그러니까 공시가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거. 그럼 풀이하면 이렇게 되겠죠. 부동산 공시법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있잖아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자, 여기 보세요.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하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 이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지적법 이렇게 불러요. 정확한 이름은 지적법이 아닙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불러요. 줄여서 그냥 지적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풀이해 볼게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법에는 두 개가 있다 이 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그거는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할 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몇 개냐? 몇 개냐? 두 개예요. 하나가 부동산 표시, 하나가 권리 관계입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하면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표시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게 부동산 표시입니다. 법학 시간에 표시자가 들어가는 거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표시. 그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됐죠? 네. 그럼 부동산 표시는 한번 해봐요. 시작.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구조, 종류. 그럼 나중에 수업을 할 때는 이런 거는 언급 안 합니다. 언급 안 하고 이 제목만 말하는 거예요. 제목만. 그러면 부동산 표시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 관계거든. 이게 소유권과 소유권 외예요. 여러분들 소유권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러면 소유권 외에는 전세, 저당, 임대차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볼게요. 지적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지적공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무선자 소유자. 그럼 정합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지적공부를 발급받아 봐라. 그럼 지적공부는 다음 주는 지적공부를 배우거든. 그 지적공부는 그냥 대장하고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 한 번씩은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지의 표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제법, 제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할게요. 부동산은 하나거든. 근데 장부는 두 개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이지. 동일하다면 두 개일 필요가 없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주민등록증은 내 혼자 나오지. 맞아요? 근데 주민등록 등본은 나도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도 나오고 맞아요? 그게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부동산을 하는데 장부는 두 개거든. 자, 보세요. 이럴 때 보세요. 이 등기사무는 있잖아요. 사법부 소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집을 사고 팔았다면 등기소에 가거든. 그럼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 정문에 명패가 있어요. 문패라고 합시다. 문패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놨느냐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강남 등기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세요. 지적공부거든.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구청에 갑니다. 구청. 동사무소로 갑니다. 동사무소. 그럼 구청과 동사무소는 행정부 소속이에요. 관장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관장부서가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등기는 있잖아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여기 부동산이에요. 등기는 부동산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적은 뭡니까? 토지. 이거 구별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사람이 있거든. 사람이 있죠. 그럼 이게 남자 아니면 여자지? 맞죠? 네. 그럼 여기 보세요. 부동산이 있거든. 그럼 이거는 토지 아니면 건물이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토지라고 썼죠. 그럼 건물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건물이라고 썼죠. 그럼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썼다면 토지도 포함하고 건물도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등기는 있잖아요. 등기는 부동산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적은 땅지자거든. 땅지자. 그러니까 토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건물은 공부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권리관계거든. 권리관계. 여기 여러분들 소유권 있지? 맞죠? 그럼 여기 소유자 있지? 맞죠? 그 같은 겁니다. 소유권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여기 보세요. 소유권 외잖아요. 그럼 소유권 외가 전세와 저당이에요. 그런 말은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도 소유자가 등록이 돼야 안 돼요? 돼. 지적공부에도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되고 지적공부를 봐도 되고 그건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싶다. 그러면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적공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자를 보세요. 여기는 부동산 표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요. 여기까지 읽어봐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에도 나오고 지적공부에도 나오지. 맞아요? 네. 그러나 여기에 구조 종류가 있잖아요. 구조 종류. 여기를 보세요. 경계 좌표잖아요.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는 뭘 알아가야 되느냐 하면 한 번만 더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건 낱개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 제목만 이야기합니다. 제목만. 그럼 부동산 표시 이름,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 토지의 표시 이름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확대를 시켜볼게요. 자, 이게 집이 났죠? 이게 제 시골의 본가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본가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잖아요. 자, 줄여볼게요. 정답입니다. 부동산 표시를 알고 싶으면, 자, 답입니다. 자기 집 주소 그냥 쓰면 됩니다. 자기 집 주소를 쓰면 됩니다. 그럼 주소를 쓰면 경상남도 김해시 장류 1동 1에 나오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소재되면 소재. 그러면 여러분들 칠판을 잠깐 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소재라는 말이 있고 주소라는 말이 있거든. 글자가 같아 다르다? 글자가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 말은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소재라고 부르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거는 사람을 배웁니까? 부동산을 배웁니까? 부동산.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는 주소 이런 표현은 사람에게만 붙는 이름이에요. 소재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에 붙으면 안 돼요. 부동산에 붙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100이죠. 이게 지분이지, 지분. 지분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시작. 번지.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번지.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지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지목이죠, 지목. 요 대는 집을 말합니다. 집. 오늘 지목을 배울 테거든. 지목은 우리말로 말하면 토지의 종류예요. 토지의 종류. 그래서 국가가 토지의 종류는 28개를 딱 나누어 놨습니다. 28개. 그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무조건 출제를 하는 거거든. 좀 전에 지목하고 축척 변경이 1동으로 중요한 거거든. 1동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건 시험에 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목인데 28개거든. 그 중에 대라는 지목이 우리말로 말하면 집을 말합니다. 집은 지목을 뭐라고 그런다? 대. 맞아. 그 다음에 300제곱은 면적이라는 거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목조, 기와 있죠. 이거는 구조. 여러분들 구조라는 거는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만 머릿속에 딱 떠올리세요. 우리 학원에 이 건물 있죠. 이거는 콘크리트로 지은 집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답다. 있지. 이걸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옥이잖아요, 한옥. 그럼 한옥은 나무와 흙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목조.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조, 기와, 구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뜻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층주택 있죠? 이건 종류입니다, 종류.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건물의 종류는 보세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건물의 종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종류다 이 말이에요. 빌딩이 종류다 이 말이에요. 단독주택이 종류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유자는 말 그대로 소유자입니다. 여기 전세권은 소유권 뭐다? 왜? 그러면 위에 있는 이 6개를 부동산 표시, 요 밑에 2개를 권리,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좀 전에 지나간 겁니다. 토지의 표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오케이?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지, 소재. 100이 뭡니까? 지분. 대가 뭡니까? 지목. 그러면 300제곱이 뭐다? 면적.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2번지죠. 여기 100번지잖아요. 그럼 이게 경계지, 경계. 맞아요? 네.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에 이게 경계지, 경계. 이 토지와 이 토지에 이게 뭡니까? 경계. 이게 뭐예요? 경계예요. 그럼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 그 다음에 좌표가 있거든. 좌표는 여러분들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좌표.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토지가 하나 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이 글자가 나와요. 경계입니다. 점입니다.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풀이해 볼게요. 요 경계 있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죠? 여기도 토지가 있지? 맞아. 그럼 이 토지와 이 토지, 이게 경계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점. 그럼 이게 경계점이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겠죠.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럼 이거는 이제 문자랍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측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 측량하려면은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구불구불해야 된다. 그런 토지가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여기가 일산 신도시가 있다. 분당 신도시가 있다. 저런 거는 계획도시거든.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지금 공부 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부동산 공시법의 뜻을 배운 겁니다. 그 뜻을 배웠는데, 여러분들 하나만 요거 딱 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지적은 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장으로 인데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두 문제, 여기서 네 문제, 여기서 네 문제, 여기서 두 문제 이렇게가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적 이렇게가 토지의 표시부터 배우러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잠깐만 와보세요. 지적은 있죠. 지적은. 자, 칠판을 봅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배워야 될 책, 기본서, 책 한 권을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이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살을 붙여서 가는 겁니다. 살을 붙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지적을 먼저 배우거든. 그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등기는 사법부 소속이라고 그랬지.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만약에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소리입니다.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만들 수 없어요. 어느 하나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입니다.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지적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왜 등기를 먼저 배우지 않고 지적을 먼저 배우느냐? 지적 공부를 우선 만들기 때문에, 먼저 만들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지적 공부는 사장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보고 있었어요. 이것만 갖고 가면 사장입니다. 사장. 그럼 1장은 뭐를 배우느냐? 토지의 표시를 배웁니다. 1장은. 2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적 공부를 배웁니다. 지적 공부. 3장은 뭐를 배우느냐 할 때, 자, 여기 잠깐만 요거, 여러분들 잠깐만 요 하나만 대놓고, 여기 지금 바로 돼버렸네요. 그죠? 이걸 앞에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좀 표현이 조금 틀려져 버렸네요. 1장은 여기서 토지의 표시를 배우는 게 1장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배우는 게. 2장은 지적 공부를 배우는 게 2장이에요. 2장. 그럼 3장은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거든. 그럼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는데, 자,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 자, 여기 와보세요. 자, 이랬죠. 토지의 표시. 그럼 여기에 소유자입니다. 자, 여기에 지적 공부라고 했죠. 그죠? 자, 이거 제가 써놓고 해볼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서 지적은 1장, 2장, 3장, 4장, 1장은 지적을 배우거든. 그럼 이거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2장은 지적 공부를 배웁니다. 지적 공부. 그 지적 공부가 이거예요. 그럼 지적 공부가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대장하고 도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3장은 잡으세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거든.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영원히 그대로 있느냐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출생신고 했죠? 그럼 내 이름 개명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변하는 거잖아요.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6개 있죠? 이 6개 중에 한 개라도 변할 수 있어요. 그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한다 이라면은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쉬워요. 여기서는 변동, 변경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이동이라는 거, 토지 이동, 옮길 이자를 써서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지적, 청량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거다.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면 앞에 세 개는 청량을 안 합니다. 뒤에 세 개는 청량을 합니다. 바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면적 있죠? 이 토지의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경계죠. 경계는 도면을 그리는 거거든. 도면을 그리려면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청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좌표, 아까 전에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청량해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청량을 안 합니다. 그럼 뒤에 세 개는 청량을 하는 겁니다. 요게 4장에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자, 이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잠깐만. 잠깐만. 요걸로 가야 되는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책의 19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19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이게 나오죠. 그죠? 19페이지에. 19페이지에 보면은, 제1절에 지적제도의 의의, 이래가 지적의 의의가 나오죠. 지적의. 자,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지적의 의의가 나오잖아요. 의의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는 안 풀어집니다. 안 풀어지면 그냥 바로 제가 해볼게요. 지적이 뭐냐 이라면은, 자, 보세요. 지적이 뭐냐 이랍니다. 자, 지적이 뭐냐 이랍니다.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지적이 돼. 그럼 다시 해볼게요. 지적이 무엇이냐 이러면 이 그림을 갖고 푼다 이 말이에요. 지적이 뭐냐면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지적이에요. 그럼 이것만 갖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적이 무엇인데 이라면은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지적이다 이 말이야.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냈거든. 그 토지의 등록입니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1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자, 좀 쉬겠습니다.